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록에 있는 부록 B에 있는 내용입니다. 코딩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코딩 스타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사실은 스타일이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냐, 알아서 각자의 개성껏 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기를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보자고 짜는 것도 아니고요. 컴퓨터한테 보여주자고 짜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보고서나 또는 그 수필 같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읽기를 바라고 작성되는 것이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그 보고서든 수필이든 기사든 읽었을 때 뭘 기대하겠어요? 내용이 명료하고 그리고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처음에 전개해서 도입해서 전개해가지고 뭔가 매끄럽게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띄어쓰기 잘 되어 있고 들여쓰기, 문단 나누기, 줄 바꾸기, 인용 표시, 따옴표 이런 거 잘 되어 있길 바라겠죠. 그런 거 잘 안 되어 있는 글을 뭐 기자가 써서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밥줄 끊기는 거거든요. 그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가 됐든 아니면 수필이 됐든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글을 쓸 때. 근데 코드도 비슷합니다. 그런 규칙을 지켜서 써줘야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읽을 수가 있고 내가 작성한 코드가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이란 뭐예요? 그 코드를 나중에 누가 또 써가지고 확장하고 고치고 써먹을 수 있어야지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나서 또는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코드를 계속 이용하고 고치고 다시 참고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짰을 때 그것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읽기에 좋아야 되는 거죠.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그 코드를 습득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가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가독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규칙은 가독성을 위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규칙도 있고 그냥 권장사항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 규칙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이고 파일 이름은 이렇게 붙이고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시시콜콜하게 규칙을 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안 지키면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 규칙이라는 건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어떤 회사를 위한 코드를 짜는 것도 아니고 팀을 위한 코드를 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짜는데 무슨 스타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 띄어쓰기, 줄바꾸기, 뭐 들여쓰기 이런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습을 많이 해서 뭔가 표기법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개발자가 되어서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으려면 스타일을 내 손끝에서 익히셔야 돼요. 스타일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끝에서 내가 자동으로 한눈에 코드가 깔끔하게 스타일이 좋은 코드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도 생각해야 되고 변수도 기억해야 되고 머리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스타일까지 머리 써가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어디서 나온다? 손끝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과목에서 목표로 하는 정말 어디 가서
월급 받을 수 있는 자바 개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뭐랄까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런 부분을 별로 강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스타일을 정말 잘 익혀서 어떤 그 취업 시험에서는 취업 면접에서는 뭐 스타일 뭐 지켜야 돼 이클립스가 알아서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면접에 따라서는 그냥 메모장 주고 거기다 짜라 그래요. 왜냐하면 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얘가 코딩하는 스타일을 잘 잡는지 그 습관이 잘 들어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 때 또는 면접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름을 잘 붙이는 겁니다. 이름은 코드의 글자 수로 따졌을 때 한 70%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름이란 변수, 함수, 클래스, 뭐 필드, 타입, 별별 게 다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잘 붙여야 되고 심지어는 파일 이름, 패키지 이름, 프로젝트 이름도 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딩 하다가 사실은 이름 붙여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잘 붙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잘 이해하게 하는, 즉 가독성의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코멘트 많이 붙이고 설명 붙여봐야 코드가 개발세발이고 이름이 뭐 같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멘트 많이 쓰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뭐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사람은 사실 코멘트 다 읽지 않거든요. 코드만 읽어서 이해되길 바래요. 그랬을 때 이름이 효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규칙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자바의 이름 규칙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바는 카멜 스타일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단어를 붙일 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그런 이름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규칙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 이름은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글자 이름 많이 쓰죠. A, B, C, 뭐 D, E, F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더 안 좋은 거는 거기다가 A1, A2, A3 막 붙이고 또 그것도 아니면 AA, BB, AAA 막 이러고도 붙이고 뭐 별별 걸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하죠. 그냥 키보드 대충 쳐서 만든 이름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름을 쓰는 순간에 우리는 가독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이름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블록 변수나 포르프 변수 같은 아주 짧은 곳에서만 쓰이는 몇 줄에서만 쓰이는 이름이면 짧아도 돼요. 그렇지만 긴 범위에서 사용되는 이름일수록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도 긴 함수에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여야 되는 이름이면 좀 길어야 되고 클래스 필드는 더군다나 더 길어야겠죠. 그죠? 여러 개의 메소드에서 다 쓰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이 중요도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약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요즘 또 약어의 세상 아닙니까? 그죠? 한 글자씩 따서 모든 걸 다 줄여버리는 이런 세상인데 자바 코드를 할 때는 약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어는 이름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에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ir이라고 하고 나는 그걸 디렉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dir이 디렉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dir이라고만 썼을 때는 정확하게 디렉토리라고 써주는 거에 비해서 이름의 역할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파일 라인이라고 FLN이라고 썼지만 그거는 정말 나만 아는 거지 누가 그걸 파일 라인이라고 읽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임으로 파일 라인이라고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프, 인 뭐 이런 것도 다 플레임으로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 그 정식 코드들입니다. 요게 이제 그 자바 코딩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단어를 써서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를 우리가 뭐 개발에 참여했다. 그럼 오픈소스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뭐 맘대로 이름 막 붙여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식의 단어를 풀네임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바 코드의 품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양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TP 이런 것들은 약어지만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경우에는 약어를 써도 되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라? 올 대문자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TTP, DNS 이런 거를 굳이 쓰고 싶다면 올 대문자로 써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미 없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in이나 뭐 파일 라인 같은 거 줄여서 쓰지 마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몇 글자로 뭔가 변수를 표현하려고 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이 in스택이고 그리고 LM이 엘레멘트다라고 써주는 순간에 코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Q도 NQ라고 플레임을 써주고 엘레멘트, 인스택 이렇게 써주면 순간에 갑자기 코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보면 이 코드는 뭐구나.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써서 코드를 이해하는데 고생을 시키면 어느 동료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사랑받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쓸 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뭐 영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그 용어를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변수를 써야 할지 참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객체지향은 실제 세계의 객체와 동사, 명사와 동사를 객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면 도서대출에 관련된 구글링을 해보면 문서가 쭈루룩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서 좀 쉬운 거 하나 골라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2문단 정도만 읽으면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출 그다음에 고객, 사용자 또는 기간 연장 그 반납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들을 딱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걸로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갖다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용어를 한번 스터디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자유롭게 코멘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름 가지고 트집 잡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코드가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이 뭐 이래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코드가 나오려면 이름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름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 이름 별로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팀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그럼 뭐라고 붙일까? 네가 얘기해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그냥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픈 마인드로 코멘트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름 붙이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과 빈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코드란 제출되고 리뷰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정도 될 수 있는 회사의 자산이 되어야 하는 문서예요. 그러면 그 문서는 자고로 보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기 좋으려면 기본은 뭐다? 줄 바꾸기, 줄 맞추기, 빈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여쓰기를 잘해서 뭔가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코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코드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여쓰기조차 안 된 코드는 사실은 도는지 안 도는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코드는 쓰레기거든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바꾸기, 들여쓰기, 빈칸 정확하게 보기 좋게 작성하면 그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죠. 어떻게 짰나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들여쓰기 안 맞고 엉망진창인 코드 또는 출력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줄 넘어가고 페이지 넘어가고 엉망진창인 코드 이런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죠. 떡도. 코드도 뭐예요? 보기 좋은 게 읽기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보기 좋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규칙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집합가로 앞에는 항상 빈칸을 띄워주시고요. 여기도 띄웠죠. 그리고 연산자 앞뒤로 빈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정연산은 반드시 앞뒤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콜론 다음에는 띄고 앞에는 안 띄었죠. 그죠? 그 다음 세미콜론 앞에는 빈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이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되는 곳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데 빈칸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콜론 앞에도 안 되고 빈칸이 없어야 될 곳과 있어야 될 곳을 정확히 구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짰을 때 보기 좋은 코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문제인데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줄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while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if, 그 안에 for, 그 안에 if. 이 구조가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들여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여쓰기는 정말 중요해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줄이 길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 여기 가서 붙었다면 이쪽까지 넘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코드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한 줄이 너무 길어서 옆으로 쫙 펼쳐지고 가로 스크롤 생기고 뒤에 잘리고 이러면 읽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다? 가로 폭을 80글자 이상 80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메모장을 열었을 때 딱 잘리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길다 싶으면 줄을 바꿔주시고 줄을 바꿨으면 또 들여쓰기 적당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옆으로 너무 길게 가로로 스크롤이 나오지 않게 줄 바꿔줘라. 그 다음에 들여쓰기 정확하게 지켜줘라. 그리고 띄어쓰기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 정확하게 구별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게 바로 스타일이 잘된 코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사용은 띄어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들여쓰기하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이클립스 얘긴데요. 이클립스에서는 자동 포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빈칸과 띄어쓰기와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 하시면 자동 포매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코드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빈칸이 여기 없고 있어야 될 곳이 없죠. 지금 그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뭐 이렇게 몇몇 군데가 없거든요.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 F 하면 다 이클립스가 알아서 쫙 해줍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와 띄어쓰기는 이클립스가 해주는 방식을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해야 될 거 뭐 있어? 중간중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코드가 나도 계속 보잖아요. 그죠? 코딩을 하면서 계속 나의 코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코드에 눈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보기가 더 좋아요. 잘 포매팅을 잘 해놓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놔야 나도 프로그램의 코드의 흐름과 연산자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더 잘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연습해서 내가 해도 거의 자동으로 포매팅 한 것처럼 되게끔 그렇게 손끝에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면접에서 이런 거 개발 환경 안 주고 그냥 짜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짜나만 보자는 거지 뭐 돌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코딩을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이 손끝의 스타일이 훈련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면접에서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언제예요? 우리가 붙여넣기 컨트롤 V로 붙여넣으면 얘가 막 엉망이로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수시로 한 번씩 컨트롤 Shift F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길다 싶으면 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을 잘라서 넘겨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프린트 F예요. 얘가 너무 택없이 길어가지고 지금 이미 벌써 한 줄 넘어갔죠. 그죠? 넘어갈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라서 따옴표 더하기로 이 앞에 있는 포매팅 문자열조차도 한 번씩 끊어주고 가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80컬럼이 넘어갔다 싶으면 반드시 잘라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코드 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슬래시 하고 막 뭐라고 줄줄줄 설명을 써요. 그것 때문에 스크롤이 생기거든요. 가로 스크롤이. 그래서 과제 제출하실 때 그렇게 설명 줄줄줄 쓰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설명은 본인이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질 코드는 그렇게 하시고 제출할 코드에는 정말 간결하게 꼭 필요한 코멘트 정도 몇 글자 정도는 괜찮지만 뭐 줄줄줄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다 온갖 걸 써가지고 옆으로 길게 그렇게 쓴 코멘트가 들어간 코드는 절대 제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렇게 줄이 스크롤이 확 넘어가고 한눈에 안 들어오면 코드를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런 코드는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탁 들어오는 코드, 줄 잘 맞춰지고 가로 스크롤 없고 페이지가 딱 맞아서 한눈에 탁 들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스타일 이름 붙이기 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빈칸, 줄 바꾸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